자, 다음은요. 비타민C 먹고 변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비타민 1000을 처음 먹었는데 자기 전에 먹었어요. 그 다음날 변비가 왔는데 궁금해서 댓글 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비타민C 하나를 먹었는데 변비가 온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요. 몸이 비타민C가 들어온 것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되어졌다. 수분 소모량이 증가했다. 몸속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자꾸 빠져나간다. 소변으로도 나갈 수도 있고 배를 통해서도 나갈 수도 있다. 비타민C 하나리 몸의 수분 대사를 촉진시킨다. 몸에서 수분을 많이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비타민C 하나 때문에 변비가 오기도 하고 키토산 하나 때문에 변비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이 키토산 먹고 똑같이 비타민C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변비가 오고 어떤 사람은 있던 변비가 사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죠. 결국은 내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내 몸의 상태가 더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상태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 이게 내 몸이 나를 조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물질들 대부분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요. 영양제 역시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약물은 고치기도 하지만 부작용을 가지고 온다. 요게 좀 영양제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타민C 열알 물 1.6리터 매일 섭취하는데 왜 변비가 생길까요? 자, 물 1.6리터를 마신다. 이거 작은 물의 양은 아니거든요. 작은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비가 오느냐 이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마신 물이 소변으로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이 장 속에서 부족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변으로 왜 물이 자꾸 나가버리냐면 내 몸속에 염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꾸 나간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소금을 열심히 챙겨 먹지 않으면 여기서 헤어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게 물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공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소금이다. 소금을 잘 챙겨 먹지 않으면 몸 전체의 염분 밸런스를 맞추기가 어렵다. 수분 밸런스 맞추기가 어렵다. 이것 때문에 몸을 지켜야 하는 자연 치유력을 가지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잠시 먹었는데 변비가 생긴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C 양을 늘렸더니 변비가 너무 심해지는데 계속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비타민C 양 늘렸더니 변비가 온다. 이거 뭐 뻔한 이야기죠. 몸에 수분 부족하고 염분 부족한 몸에서 비타민C 양이 늘어나면 몸의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방귀가스도 엄청 많이 생기고 그러죠. 그런 것들, 그런 반응을 하면서 몸에 열이 난다. 몸이 따뜻해진다. 조금이라도 올라간 그 체온 때문에 몸속에서 증발하는 수분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봄이 되면 입술이 이렇게 잘 까지는, 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체온이 올라감으로 해서 몸에서 열이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건조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호흡을 할 때요, 나오는 일종의 김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거, 이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게 온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 몸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호흡이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건조하게 되고 그러다가 쓴다. 껍질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 이게 안 되게 하려면 물과 염분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근데 염분이 부족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잘 챙겨 먹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다. 이분은 비타민C 양을 늘렸더니 신진대사가 촉진되어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물이 부족해진다. 자, 비타민C 드실 때는 꼭 물을 많이 챙겨 드시고 거기에 소금도 같이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비타민C만 먹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타민C만 먹어가지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비타민C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변비가 되던데요.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C를 먹었더니 변비가 되던데요. 하나를 먹었는데 비타민C 너마저 변비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때론 설사도 하고 과민성 장질환이 있는데 먹기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이런 분은 이제 과민성 장질환 때문에 변비도 생겼다가 설사도 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결국 위장에서 소화 문제, 소화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수분의 밸런스, 염분의 밸런스, 이런 것들 전체가 다 비틀어져 있다. 영양 상태가 엉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도 많이 먹고 염분도 많이 먹고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전체를 골고루 밸런스 있게 잘 맞추어서 먹어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 물론 소화도 잘 되게 해야 되고요. 과민성 대장도 해결을 봐야 되는데 과민성 대장을 해결해 주는 데가 사실 없죠. 해결 못 해주고 있죠. 글루타민 열심히 챙겨 먹고요. 장에 좋다는 거 그냥 열심히 챙겨 먹는 수밖에 없는데 장을 좋게 하는 방법은 다양한 물질을 먹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양한 성분, 다양한 영양소를 먹는 것이다. 그러면 장이 자기의 기능을 조금씩 찾아간다. 심지어 포도당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밥 속에 들어있는 당분, 그냥 포도당을 드셔도 되고 엿을 드셔도 되고 이런 것도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초, 구연산, 젖산, 김치국물 이런 것도 같이 먹어줘야 된다. 오메가3 당연히 장에 영향을 끼치고요. 그 다음에 소금도 당연히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대장에 소금이 잘 안 온다. 그러면은 대장이 자기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영양소를 열심히 같이 챙겨 먹으면 저는 저 과민성 대장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비타민C 먹고 변비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비타민C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변비가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변비가 생기고 이거 참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선생님 좋은 정보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성 IBS, 과민성 대장이죠. 이내 변비가 있어서 아침에 공복에 비타민C 가루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 신호가 올 때까지 먹으려면 10g 정도를 먹어야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0g 정도를 먹으면 이제 화장실 갈 신호가 온다. 이런 얘기죠. 적게 먹으면 아무런 신호가 안 오는데요. 빈속에 먹을 때만 효과를 봐서 빈속에 먹는데 저는 위에 문제는 없고 속은 편해요. 한번 이렇게 계속 많이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그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다. 빈속에 먹어도 괜찮다. 왜 너는 맨날 비타민C를 많이 먹으라고 그러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도 이분은 10개를 먹는다 그랬는데 저는 저녁 먹을 때 한 4개 정도를 먹었기 때문에 다시 4개를 먹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리컵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비타민C를 뱉어 놓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 4개 한 번에 먹는 이런 기술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가지고 장에다가 자극을 주어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비법을 쓰고 있는 거죠. 비타민C로 장에 자극을 준다라는 거죠.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설사가 생기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비타민C가 여러분들은 산이라고 생각하고 이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타민C는 산이긴 한데 약산입니다. 약한 산입니다. 그래서 pH가 낮은 염산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김치국물 이렇게 막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다. 박사님 영상 보고 비타민C 5000ml 정도 먹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변비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네요. 전 영양제 15가지 정도 먹는데 1시간 정도씩 간격 주며 먹은 지 몇 년 됐는데 예, 살은 찌는데 다른 부작용은 없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자, 변비가 좋아지더라. 자, 다음은 비타민C는 안전합니다. 예. 비타민C 제가 좀 전에 여러 개 먹는 거 보셨죠? 여러 개 먹어도 된다. 왜? 안전하기 때문에. 예, 식사할 때마다 먹는다. 밥 먹을 때마다 먹는다. 괜찮습니다. 우리 몸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우리 몸의 각 조직과 장기에 비타민C는 굉장히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뇌세포에 비타민C는 우리 혈중에 돌아다니는 비타민C의 양보다 200배는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뇌에는 엄청 많이 있다. 뇌에서 비타민C를 엄청 많이 소모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으로 먹고 있는 그 비타민C 양으로는 좀 부족하다. 예. 뭐가 부족해? 옛날에는 그런 거 먹지 않고도 살았는데, 네. 그런 거 먹지 않고도 살았기 때문에 수명이 그것밖에 안 되었던 거고요. 요즘은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영양이 개선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부족한 영양소를 잘 공급을 해주는 것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양제를 챙기셔서 열심히 드셔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피부 컨디션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노화가 천천히 온다. 항노화가 된다. 안티에이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비타민C는 생긴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항산화를 시켜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분자 구조에 이 탄소와 탄소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이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중결합이 있는 분자는요. 반응성이 이중결합이 없는 분자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결합이 잘 깨지고요. 이게 깨지면서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수소가 떨어져 나옵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전자가 공급이 되어지고 공급되어진 전자가 우리 몸속에 항산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죠. 비타민C는 강산이 아니다, 약산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타민C를 2g을 먹게 되면 2g이 위장 속에 들어오면 1g은 이런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1g은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pH가 위장의 pH가 식사를 하고 나면 약 4에서 5 정도 되는데요. pH가 4, 5 정도 사이에서는 얘가 1g, 얘도 1g 이렇게 2g 먹었을 때 이런 형태로 존재하고 이쪽 분자도 장에서 흡수되어져 들어가서 혈액 속에 돌아다니다가 조직과 장기로 이동이 되어져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 그런데 2g을 먹었다고 해서 2g이 전부 다 흡수되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흡수율은 보통 한 50% 이하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비타민C 흡수율이 그렇게 먹는 대로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많이 먹어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비타민C만 먹을 게 아니라 비타민C에다가 오메가3도 같이 좀 먹어주자. 그 다음에 유산균도 먹자. 그 다음에 키토산도 먹자. 그리고 소금도 먹자. 그래야 되는 이유가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요. 비타민C, 그 다음에 물, 소금 이런 것들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즉 소금도 있어야 되지만 비타민C도 있어야 된다. 한 개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먹는 게 좋다. 거기에다가 소화효소제까지 먹어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젊어지고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네, 유튜브 댓글에 와보시면은요 비타민C 먹고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열심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점이 있거든 질문을 해주시면 또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